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례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에서 시댁편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니 선생님, 왜 배우자도 있고 부모 자식 아니면 뭐 형제도 있고 가족, 가까운 가족도 있는데 왜 굳이 시댁편부터 얘기를 꺼내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당장 급한 게 어쩌면은 부부 고민일 수도 있고 가족, 부모 자식 지간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이 시댁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 가족 편에서 이 시댁 부분이 빠지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 들기 때문에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희 이제 상담소에 부부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부모 자식 지간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이 와이프, 이 부인 되시는 분들이 앉으면은 남편에 관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앉으면 자식에 관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시댁으로부터, 시월드로부터 긴 세월 동안 받은 고난과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모독을 다 받아낸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로 살고 계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시댁의 그 울타리,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시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고 부모 자식 지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깨닫게 됐고, 이 부분은,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한 번쯤 우리가 건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 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시댁 편이고, 그리고 이 시댁 편을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시월드라는 것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바램과 기대로 먼저 얘기를 꺼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시월드에 대해서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월드의 초기, 중기, 후기를 이 단계 중에 어디에 지금 계신가요? 자,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일rin주 대사다 보니까 집안과 집안의 큰 일이죠. 자, 시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나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이제 남편의 부모,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부모를 맞이해서 모셔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조심스럽고 더 공경해야 되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는, 그리고 또 이게 초기다 보니까, 결혼 초기다 보니까는 좀 접근을 내가 이제 좀 참아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월드라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관행과 간습에 대해서 그냥 깔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은 시댁이기 때문에, 시월드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다 누구나 이 정도는 해. 내가 너한테 간섭하는 거, 내가 널 참견하는 거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너는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것도 없잖아. 그리고 너네 집이 우리 집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라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 시월드가 아닌가 싶어요. 사는 사람, 남의 귀한 자식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너는 일단은 들어옴과 동시에 을이야 라는 이런 근본도 없고 그리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생각으로 이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월드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월드로부터 이제 결혼 초기, 결혼 중기, 결혼 후기를 겪으신 분들의 제가 이제 데이터를 쭉 뽑아서 한번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겪은 이 고통이, 이 고난과 이 수모와 이 역경과 그리고 이 모독과 이 치욕스러운 이런 오래된, 그리고 이 마음 뼈까지 다 박혀 들어간 이 상처를 내가 고스란히 받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초기, 중기, 후기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초기에는 관행과 간습, 그리고 시댁이라는
갑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가족, 그리고 내가 소중히 존중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될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의 식민지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 귀한 자식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 함부로 대할 때 초기에 우리는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초기 대응이요.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너무 함부로 할 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그때는 내가 너무 처음이었고,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는 그냥 참으면 되려니, 그냥 순종하면 되려니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후폭풍이 되고 부작용이 되고 후유증으로 남을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초기 대응. 만약에 나한테 너무 함부로 막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모욕적으로 모독을, 인격 모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때만큼은 나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표현을 하고 내가 내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냥 순종해, 그냥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깍듯이 모시면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아온 것이, 얘도 함부로 해도 되겠네, 그렇지, 네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우리는 어쩌면은 그 10월대에 무언의 동의를 한 첫 단추, 첫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중기로 들어오면은 이 첫 시발점이 잘못 깨져 있는데, 이 시발점부터 잘못됐는데 중기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원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거든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세지면 더 세졌지, 이것이 풀리거나 아니면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 때 우리 부인들, 이 며느리들은 어느 현상을 겪게 되냐면 악밖에 안 남아요. 분노로 쌓여 있거든요. 이런 이제 중기 정도 되면은 이 시점에서는 내가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남편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남편의 이 존재가 너무도 어이없게 자기의 부모고 자기의 집안일인데, 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가 알아서 해, 너가 다 해, 네 일이잖아, 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 라면서 자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시부모로부터 아니면은 시가로부터, 시가 쪽으로부터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남편이 자기 집 일을 겪고 있는 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거죠. 어차피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네 거야. 자기는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너가 이제 결혼한과 동시에 내 일까지도, 내 역할까지도 너가 다 하는 거야. 이것도 관습이고 관행이죠. 남편이기 때문에 부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존중을 받고 살고 계세요? 적어도 시부모님이 시가 쪽에서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때 남편이라도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겪어야 되는 이 상황을 이런 무지하고 미성숙한 남편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남편하고의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남편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자학을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많이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내가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내가 또 여기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참고 살면 되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다른 데 가서 풀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심리적인 질병을 겪게 되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에 집착하려고 하는, 근데 그 무언가가 간혹 가다가 자식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식에게 매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겨서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 시월드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건들지 않으면은 이게 계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쫙 흘러서 해결 이게 좀 건드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중간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월드를 먼저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중기까지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런 심리적인 질병과 함께 악만 남게 되는 나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자포하세요. 중기 정도 오시면은 한 1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년, 15년 이제 되신 분들이거든요. 자포하세요.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 자아에 대해서도 이미 없어진 지, 소멸된 지, 상실된 지 오래됐고, 그냥 이러고 사려니 하면서 인생의 인생의 행복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없는 상태로 살게 되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후기로 들어가시면 대부분의 어머님들, 부인들이,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두 가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질병이 이것이 속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쌓인 것이 부패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풀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되고 부글부글 끓어서 이것이 터지면 이제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후기 정도 되면은 한 10년 후반에서 20년째 넘게 사신 분들이세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열의 한 과반수 이상이 자궁 쪽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궁 질병. 그리고 유방암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화병인데, 화병은 이 심장을 강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이 압이 올라오다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 털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얼굴이 후끈후끈하면서 벌겋고, 아니면은 여드름처럼 족살처럼 막 올라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그 질병과, 하나는 제가 후회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사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이제 자포자기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러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여태까지 그 수모와 그 수치와 그 모독과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겪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후회와 함께 자책을 하시죠. 내가 뭐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서 무례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의 대처법은 뭘까요? 이거는 대처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찍은 영상들, 무례한 사람 대처법 6편까지 찍으면서도 가족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이라는 그런 관계라면 내가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가족은, 무례한 가족은 또 별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무례한 사람 대처법으로 마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많이 좀 시간을 들였다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처법이 아니라 치유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싸움을 하신 이분들은 대처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앉아서 남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상담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부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 안에 크게 응어리진 이 돌덩어리를 풀지 못하면 내가 다른 거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대처법이 아닌 치유로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남편하고 얘기가 된다면 저는 두 분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부인의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 왜
나의 일이고 나의 부모의 일이거든요. 나의 집안의 일이고. 근데 나라는 사람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을, 고통을 혼자 떠안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안쓰럽고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이라도 저는 그 남편이 이 시월드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이 좀 있어요.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남편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좀 그런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내 인생의 내 반려자, 내 소중한 내 배우자에게 한 번쯤은 좀 미안한 감각,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능동적이고 믿음직한 남편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치유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걸로 해결되거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처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치유예요. 치유하셔야 돼요. 치료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신다면 지금 마지막에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치유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해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례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시가 쪽, 이제 시월드 쪽에서 나에게 너무 막대하고 나를 너무 함부로 대, 그럴 때, 자, 첫 번째는, 자, 대대적인 감정 청소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대대적인 감정 청소란 여태까지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쌓아왔던 이 모든 부정적인 시가 쪽으로, 시월드 쪽으로 받았던 이 모든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나는 어떠한 수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다 털어내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치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괜찮으시면 상담소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좀 다니셔서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상담소라든지 병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지인, 뭐 이제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과 좀 내 얘기를 나누면서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남편하고 관계도 좀 회복할 수 있게끔 함께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좀 가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다 풀어내고 다 쏟아내고 다 해소해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내가 지금의 이런 심리 상태, 불안정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홀로 싸웠던 이 고독한 이 심한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나의 건강도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더 유해한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차단하기 위해서 꼭 대대적인 부정적인 감정 청소를 좀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선언이라는, 이제 두 번째는 선언이라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결혼을 선택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내 인생을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나는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 나는 결혼이란 것을 선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정신적인 식민지였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배하는 시국가와 정신적인 식민지로 돼버린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식민지라는 자체가 주도권을 뺏겼다는 그 의미거든요. 내가 시월드에 가면은 나는 모든 통제권과 주도권을 다 뺏긴, 그냥 거기에 네네네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서 복종하는 종 같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마디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은 다 소리로 그냥 끝나지 내 말의 의미가 들어서 그 내 말의 의미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10월대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싫다고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따져본들 아무도 내 말에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식민지와 같아요. 아우성 치죠. 벗어나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내 주권을 그리고 내 의사를 주장하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지만 그것을 듣는 지배국은 없어요. 그거와 똑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 잔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식민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의사, 내 뜻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나에게 너무 막대한다,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 할 때에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때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막대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내 목소리를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견딜 수도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난 여기서 나를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다.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여기서 일단은 멈추겠다. 너네가 나를 존중해 줄 때까지 정말 가족으로 대해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라는 정확한 의사 표현을 선언을 하셔야 돼요. 저는 두 번째를 꼭 하셨으면 이 정도 얘기는 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수술하고 입원실에 누워있어도 누가 하나 나한테 아팠냐 힘들었냐 걱정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도 가서 밥 차려오라고 하지 너 언제 내려오냐 하고 얘기하지 너 얼마나 아팠냐 그렇게 힘들었냐 하고 물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 말 한 번 못한다. 그것은 내가 그냥 그 식민지로 난 남겠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 이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어가면서 나는 나를 버리겠습니다. 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심하게 짓밟을 수 있는 거고 아 얘는 막 밟아도 돼. 얘는 찍소리도 못해. 아 얘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더 자극적이어야 돼. 더 세져야 돼. 라는 반응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보상, 나 자신에게 보상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대대적인 감정 청소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과 조금 이제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 내가 나를 한 번도 돌아보고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나도 나를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는 그 상황에서 그 10월드의 그 톱니바퀴 속에서 블랙홀로 빠지면서 내가 나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 자아가 지금 어디서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지 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보상을 그동안 겪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런 식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렇게 돼버린 이 상황에서 나는 나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어디서 고통스러우면서 울부짖으면서 떠돌아다니는 그 자아를 나는 찾아서
반드시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가 있으세요? 제가 상담실에 이제 오시면 첫 번째가 나 자신에게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나 자신에게 좀 말 좀 걸어볼게요 하면은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이 뭐예요? 자아가 뭐예요? 저한테 자아가 있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만큼 내 자아가 어디로 어느 날부터 내 존재가 없어진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냥 쭉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선생님, 그래도 제가 어느 때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가요? 어느 때 제가 저의 어떤 의사를 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네 번째가 아마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이 시월드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는 구분하고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 이것이 나한테 정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정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나는 바로 차단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셔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나에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이거는 나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시월드의 어떤 갑과 을의 존재가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인 거예요. 나의 삶을 짓밟고 내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황, 내 생명을 앗아가 버린 가해자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발버둥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표현도 하지 못한다면, 방어라도 못한다면 나는 나를 보호하지 못한 거였고, 그냥 나는 나를 무책임하게 놔버린 거거든요. 어쩌면은 이 시월드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한 번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결혼입니까?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견뎌야만 됐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왜,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고 싶거든요. 왜 우리는 그러고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의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내 행복을 더 높여줬을까요? 그것이 내 삶을 더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그 상황이냐 이거죠. 벌벌 떤다, 두렵다, 그것은 내가 초기에 가졌던 그 두려움의 감정인 것이고, 내가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막연하고, 그리고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는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다 보니까는 내가 함부로 못하고 계속 움츠러 있고, 그리고 숨어 있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벌벌벌 떠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었거든요. 그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아온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로 인해서, 시월드로 인해서 나를 무례하게 하고 나를 막대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만, 내 인생만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병을 얻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 소리 못한다, 그리고 나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지켜줘요? 말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관계를 끊는다 라는 표현보다는 거리감을 좀 둔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좀 거리감을 두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좀 나를 그렇게 내 입장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었던, 일방적으로 당했던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약간의 아주 조금의 김이라도 보이는 10월드라면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먼저 또 다가가서 이 관계를 풀려고도 노력을 해봐야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병원에서 수술해서 입원실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오냐, 밥은 언제 차려주냐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거리감을 두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리감을 두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단지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좀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감을 두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상담소에 오시면은 상담사는 중립이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다나처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다시 저를 찾지 않더라도 저는 꼭 한마디 하거든요. 부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남편분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인, 당신의 부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시월드로부터 존중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인은 시월드로부터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의 부인은 시월드로부터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혼자의 문제입니다. 당신 집안의 문제이고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결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안 오시죠. 자,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탄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사람으로서 남은 것은 그냥 피폐해진, 황폐해진 그냥 껍질밖에 없는 나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다른 누구의 어떤 위로나 도움보다는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하되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용기 내시고, 초기에 그 주눅들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감정을 이제는 지난 일이야,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그래서 당했어 라는 말로 나를 위로해 주면서 지금 괜찮아, 너는 말할 수 있어, 너는 용기를 가지고 너를 지킬 수 있어, 너는 행복해야 돼 라는 말로 나를 좀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과연 10월드에서 당하는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